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네네. 깜짝 놀랄만한 랑데부. 교집합의 그 인물을 만났죠. 네네네. 예, 연출가 차현석. 네.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아주 오랜 인연이고 네. 또 공연도 함께 기획해서 연극 공연 기획을 제가 또 한 적도 있고 합니다. 근데 아니, 제가 2010년에 차현석 연출의 마술피리의 파파게노를 출연했었는데 네. 그때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오페라 마술피리에 네. 정경 교수님께서 또 주역 중에 한 명으로 출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임팩트가 없었으면 잊고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 극장에서 그렇게 커다란 사람을 봤다는 기억이 잘 없었는데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티키타카가 아닙니다.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15년 네. 전에 우리가 이미 봤었었군요. 네, 아주 오랜 인연이었더라고요. 와,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계실 우리 차현석 연출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나게 될 인물, 팡팡에서 처음 만나는 트럼펫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와우, 누구죠? 오늘은 트럼펫터 윈튼 마살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윈튼 마살리스는 미국의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이자 밴드 리더이고 또 작곡가입니다. 네. 14살이던 1975년에 뉴올리언스 필하모니아 관현악단하고 협연하면서 데뷔를 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네. 재즈 연주자면서 클래식 음악에도 조예가 아주 깊어서요.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들면서 미국 최고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을 포함해서 유명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은 연주자입니다. 지금까지 팡팡에서 소개한 인물 중에 가장 젊은 사람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1961년생이니까 아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젊네요. 그리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마샬리스는요, 뉴욕의 아주 유명한 연주회장인 링컨 센터의 재즈 악단을 현재도 이끌고 있습니다. 또 TV나 라디오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자주 출연을 해서 재즈를 보급하는데요. 어떤 재즈 홍보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미국에서 윈튼 마살리스처럼 널리 알려진 재즈 연주인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음악적인 면에서나 뭐 또 이 윈튼 마살리스는 클래식, 재즈 두 분야에서 더는 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손수영 교수님 입에서 재즈와 클래식 모두에서 더는 오를 것이 없을 정도다. 이런 극찬이 나올 수도 있군요. 이 어떻게 공정한 평가입니까?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재즈 분야에서 윈튼 마살리스의 업적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려진 것이 클래식 분야에서의 어떤 이 사람의 성취인데요. 정말 양쪽 다 트럼펫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마샬리스의 곡 어떤 곡입니까? 네,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바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트럼펫터 윈튼 마샬리스와 오르가니스트 안소니 뉴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클라크 덴마크 왕자의 행진, 트럼펫터 윈튼 마샬리스와 오르가니스트 안소니 뉴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트럼펫과 행진곡, 그야말로 찰떡으로 어울리는 궁합 아닙니까? 네, 이 곡은 원래 그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였던 영국의 작곡가 클라크의 곡인데요. 네. 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 앤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 대브리튼의 앤 공주의 배우자였던 덴마크의 왕자 조지 이 부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작곡이 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찰스 황태자 과거에 찰스 왕의 결혼식에도 이 노래가 사용이 됐고요. 정말 어떤 영국 왕실의 행사에 주로 사용이 되는 아주 위풍당당한 그런 행진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어지는 신동행렬. 마샬리스
동일합니까? 네, 역시 동일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까지 좀 전까지 말씀을 드린 것만으로도 네. 마살리스 역시 또 신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 윈튼 마살리스는 재즈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1961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부친인 앨리스 마살리스도 재즈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유독 집안에 그 음악을 하는 형제들이 많았는데요. 형인 브랜포드 마살리스는 색스폰 연주자로 널리 알려졌고요. 6명의 형제 가운데 둘째로 태어난 윈튼 마살리스는 8살 때 교회에서 연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살 때 뉴올리언스 교향악단을 비롯해서 여러 교향악단들하고 협연을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네. 17살 때는 특기생이자 최연소로 탱글우드 버크셔 음악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줄리어드 음대에 진학을 해서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재즈 연주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17살에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빠른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빠르죠. 근데 또 그뿐이 아닙니다. 마살리스는 1980년 19살의 나이로 당대 최고의 재즈 밴드였던 재즈 메신저스에 합류합니다. 이건 굉장히 세상을 놀라켰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듬해에는 또 전설적인 트럼펫 연주자인 디지 길레스피를 포함한 재즈 연주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연주 활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어드 음대 졸업 이후에는 아트 블레이키의 재즈 메신저 밴드에서 연주하면서 일찌감치 재즈계에서는 거의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도널드 헌스버거가 편곡한 장 바티스테 아르방의 베니스의 카니발 주제에 의한 변주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장 바스티스의 아르방의 베니스의 카니발 주제에 한 변주곡 도널드 헌스버거 편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트럼페터 윈터 마살리스, 도널드 헌스버거 지휘하는 이스트맨 윈드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 바프티스트 아르방의 베니스 카니발 주제에 한 변주곡 도널드 헌스버거 편곡으로 트럼페터 윈터 마살리스, 도널드 헌스버거 지휘하는 이스트맨 윈드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살리스는 음반도 많이 냈죠? 네, 많이 냈습니다. 마살리스는 재즈계에서는 피리 부는 사람 또는 스윙의 박사라고도 불리는데요. 1982년 첫 음반을 발매한 이후에 127개의 재즈, 클래식, 얼터너티브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음반으로는 16장, 또 모던 재즈 음반은 30장 이상을 발매하면서 총 5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앨범이 약 50장, 판매고는 500만 장이네요. 네네네. 대단합니다. 상도 많이 받았다고요? 네, 생애를 통틀어서 9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상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1983년, 1984년에는 클래식과 재즈 양쪽에서 동시수상이라는 어떤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상식 기념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이 시상식에서 존 덴버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무대에서 클래식과 또 자신의 재즈 창작곡을 이어서 연주하는 그런 진귀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로 정말 많은 성취를 와. 이뤘습니다. 또 1983년부터 연속으로 5년 넘게 계속 재즈 부분의 상을 받기도 했고요. 1997년에는 미국 최고의 언론상 또 문화부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연주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플리처상 부분에 블러드 온 더 필즈라는 곡으로 재즈 연주인으로서는 최초로 상을 받아서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살리스가 작곡한 클래식 음악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네, 마살리스는 또 클래식 음악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2015년에 마살리스가 작곡했던 바이올린 협주곡, 또 2021년에는 튜바 협주곡을 초연하게 되는데요. 이 마살리스의 곡을 들어보면은 클래식이랑 재즈를 넘나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패시지들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만약에 마살리스가 유럽인이었다면 재즈와 클래식을 동시에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미국인이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하고 함께 발매한 음반 바로크 듀엣에 나오는 음반인데요. 그중에 수록곡 핸델의 오라토리오 3손 중에서 빛나는 세라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들려드립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3손 중 빛나는 세라핌,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 트럼페터 윈턴 마살리스, 하프시코디스트 안소니 뉴먼, 존 네이슨이 지휘하는 세인트록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3손 중 빛나는 세라핌,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 트럼페터 윈턴 마살리스, 하프시코디스트 안소니 뉴먼, 존 네이슨이 지휘하는 세인트록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의 음색과 트럼펫의 연주가 잘 어울리는 연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살리스의 음반 중에 혹시 손승 교수님 어떤 음반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이 바로크 듀엣이라는 이 음반이 그 당시에는 캐슬린 배틀도 전성기였고요. 네. 또 이 마살리스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의 연주자로서 아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기교 이런 것들을 들려줍니다. 이 음악은 이 좀 방금 들으신 이 음악은 그 찰스 왕하고 또 고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에서 키리텍 하나와가 연주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요. 이 곡이 들어있는 음반 바로크 듀엣을 한번 저는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아, 이 음반을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마살리스가 클래식 음악계 이뤄낸 성과도 주목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살리스의 트럼펫 연주는 정말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숙련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정확성, 또 음악적인 컨트롤, 그리고 레퍼토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즈와 마찬가지로 클래식 음악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어떤 열정, 또 헌신, 그런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의 음반 녹음이나 또 라이브 공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살리스는 클래식 음반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음반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든, 또 홈멜, 레오폴드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들의 트럼펫 협주곡을 녹음한 그 음반 들어보시면 비평가들이 정말 많은 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기술력, 어떤 테크닉이죠. 그리고 또 표현력이 모두 요구가 되는 굉장히 다 까다로운 작품들인데요. 마살리스는 아주 명쾌한 해석, 그리고 우아한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기다리는 곡 한번 들어봐야죠. 네, 하이든의 그렇습니다. 연주곡 아닙니까? 네, 장학 퀴즈 시그널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자, 여러분 장학 퀴즈 기억나시죠? 저는 이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항상 틀렸기 때문이죠. 네, 저는 너는 뭐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를 트럼페터 윈턴 마살리스와 레이몬드 레퍼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를 트럼페터 윈턴 마살리스와 레이몬드 레퍼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마살리스를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으로 모셔온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마살리스를 오늘 코너에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이 마살리스가 클래식 음악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클래식 음악하고 또 재즈 음악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그런 특별한 지점에 서 있는 연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공연에 또 재즈 뮤지션의 어떤 감성을 더해서 전통적인 작품에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게 해주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래식 음악의 정교함에다가 또 재즈 음악의 즉흥성 이런 것을 결합하는 마살리스의 독특한 능력은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크로스오버적인 매력이 청중들에게는 점점 클래식 음악을 더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점으로 보이고요. 또 클래식 음악의 어떤 범위나 감상의 폭을 넓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영 교수님 외에 다른 음악 평론가들도 어떻게 생각이 비슷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도 예. 1990년 10월에 이례적으로 윈튼 마살리스를 새로운 재즈 시대를 열어갈 인물이다 이러면서 표지 인물로 정말 이게 사실 예술가들이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네. 다들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윈튼 마살리스는 이제 미국의 새로운 재즈 시대를 열어갈 인물이다라고 말하면서 표지 인물로 내세워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미국 재즈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새로운 부흥기를 이끌어가는 기수라고 볼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윈턴 마살리스가 한 말 중에서 재즈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윈튼 마살리스는 재즈 음악은 미국의 과거이자 또 잠재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미국의 이 재즈라는 것이 미국 역사에 굉장히 또 역사와 문화에 아주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신념으로 연주를 하면서 또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대적인 재즈 양식에는 근데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재즈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살리스는 종종 루이 암스트롱, 또 듀크 앨링턴이나 텔로니어스 몽크 같은 그런 재즈계의 거장들한테는 경의를 표하면서도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뮤지션들하고는 의견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마살리스보다 나이가 많은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연주자는 혁신파에 있고요. 윈튼 마살리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서로 대립할 때가 많아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마살리스를 막 비판하기나 하거나 또 서로 연주, 그러니까 재즈는 즉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서로 연주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윈튼 마살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 홍보대사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 마살리스의 노력이나 활동 덕분에 재즈를 정말 세계적인 음악계에서 진지한 예술 형식으로 감상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데요. 마살리스가 재즈만을 언급하고 그렇다면 클래식은 공산주의입니까? 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시나 했는데 예. 이제 클래식 음악은 그만큼 이미 좋은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나 싶고 재즈 음악은 정말 가장 미국적인 음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재즈의 음악이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뜻에서 말하지 않았나 아니 싶습니다. 지금 마살리스도 그렇고 손수영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약간 재즈 쪽으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서 제가 좀 심이 좀 불편하네요. 6월이니까 재즈를 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한마디도 안 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짓궂은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스 넘치는 대답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교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곡 더 즐거운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해피 버스데이 어떠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마살리스의 어떤 클래식 음악 네. 또는 크로스오버 연주를 들으셨다면 어떤 정통 재즈 스타일로 연주하는 마살리스는 어떤 모습일까? 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펫터 윈턴 마살리스의 해피 버스데이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윈턴 마살리스의 해피 버스데이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주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 혹시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다음 주는 네. 개인이 아니라 연주 단체입니다. 단체입니까? 네. 최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합주단 이무지치입니다. 이무치치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설마 또 사계가 나오나요?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름의 길목에서. 여름의 길목에서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최초의 트럼펫터 윈턴 마살리스와 함께 했는데 즐거웠습니다, 교수님.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트럼펫터 윈턴 마살리스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